시작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하려다가 못했던 거 인라인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 다 끝나고 나면 뭐 이제 그뭐 오디오라든지 비디오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건 뭐 간단한 거니까 이 간단한 태그에 대한 얘기 조금 하고 그냥 바로 넘어가고요. 이 스타일 시트라고 하는 거에 대한 모습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보게 되면 3장도 이제 관련돼 있고 4장도 관련돼 있는데 3장은 조금 더 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일단 이번에 빼고 뒤에 가서 하면서 이 다루게 되면 하고 아니면 뭐 큰 문제 없으면 이제 그 빼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스타일 시트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또 거기 버튼이니 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하려면 자바스크립트하고 연동을 시켜줘야지 뭐 버튼이니 뭐 아니면 리스트니 뭐 그런 것들 만들어 놔야 소용이 없죠. 거기하고 동작을 해야 되니까 선택한 거.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넘어가고 사장으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인라인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부터 볼게요. 그래서 인라인 프레임 만드는 방법, 인라인 프레임이라고 하는 건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그것들의 형태가 어떤 데 적용되는지에 대한 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 인라인이라고 돼 있는데 프레임 이걸 이 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되는 이 웹페이지가 있다라고 한 보죠.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것도 보게 되면 웹페이지 하나가 웹브라우저 전체가 그냥 하나의 웹페이지로서 끝나는 거였죠. 여기에 만약에 내가 지금 띄웠던 것이 이 카톨릭 대학교의 웹페이지였다. 그럼 카톨릭 대학교 웹페이지 하나로 그냥 끝이었어요. 아니면 내가 만든 웹페이지였다면 그걸로 하나 끝났는데 이제는 이와 같은 웹페이지가 하나의 바탕으로 생긴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좀 이렇게 나눠서 한번 보자 이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눠서 웹페이지 안에 또 웹페이지가 들어가게. 그러니까 이것도 웹페이지. 그리고 그 안에 다른 또 작은 웹페이지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페이지 안에 페이지가 들어갔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전체를 프레임이라고 보고 이 프레임 안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인라인 프레임이다라고 부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그래서 인라인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는 이 우리가 이제 다루다 보게 되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여기가 이 만약에 네이버다라고 한다면 네이버 선택하게 되면 여기에 네이버의 어떤 화면이 나오도록 하고 싶을 때도 있겠죠. 또 이제 옥션이다. 그리고 옥션에 해당되는 것들이 또 이분의 여기에 나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을 검색해 가지고 봐야 되겠다. 내가 카메라에 대한 걸 가지고 이 우리 집에 해당되는 걸 갖다 좀 검색해 봐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 마이캠 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화면에 대한 것들이 나타나게 하기 쉽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개 해당되는 지금 이런 프레임들이 나오게 또는 이 웹페이지가 나오게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 그렇게 하나의 전체적인 이 이제 탑 페이지가 있고 그 탑 페이지 안에 이 나눠서 쓸 수 있게 이런 형태로 만든 걸 인라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특별하게 여기에 고안된 태그가 있어야 되겠죠. 그 태그가 아이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다.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 프레임을 갖다 나눌 수 있게 돼 있다. 자, 형태를 보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어떤 것들을 나누고 폭은 어떻게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네이버니 하는 것처럼 왼쪽에 나눠져 있는 이 부분이 물론 이것도 HTML이라고 하는 형태에 해당되는 태그 이 코드들로 작성돼 있을 거고 이것도 그렇게 마찬가지일 거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이 작성된 분을 보게 되면 태그를 쓸 때 아이프레임이라고 하는 걸 쓰고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이렇게 네이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갔던 얘기는 온라인 제 그 리스트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미리 이 HTML을 만들어 놨을 테니까 그것들을 소스라고 하는 걸로 정해 준다 이거죠. 그래서 이 내가 만든 HTML 파일은 어딘지에 대한 것들을 쭉 이름을 정시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 화면을 다시 또 다 차지할 수 있으니까 나눠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 가로 크기는 얼마를 할 것이고 세로 크기는 얼마를 할 것인지, 그래서 이걸 width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height라고 하는 걸로 정하자. 그래서 이 길이와 폭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자. 그래서 여기 height 또는 width라고 하는 걸로 어떤 값을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height라고 하는 걸로 길이에 해당되는 값을 주시면 되겠다. 이제. 자, 이것뿐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제 하다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네이버 그랬더니 네이버를 클릭했다 이거죠. 네이버를 선택했다. 그랬더니 여기가 네이버 화면이 뜨는 거죠. 네이버 홈페이지가 또는 네이버 웹페이지에 여기 뜨게 만들고 싶다. 그 다음에 마이캠 했더니 마이캠에 해당되는 페이지가 여기에 뜨게 만들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여기 뜰 건지 여기 뜰 건지 그거 같은 걸 갖다가 알려줘야 되겠죠. 아니면 이 자리에 그냥 뜨게 할 수도 있고 전체 화면을 갖다가 다 덮어쓰게 만들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 더 추가해서 쓰는 것이 뭐냐 하면 어디다 쓸 것인지에 대한 걸 쓰기 위해서 타겟이라고 하는 걸 여기다 정해주게 돼 있어요. 타겟 그래가지고 여기 이 뭐 이름들을 이렇게 정해주기도 하고 또는 자기 자신의 현재 위치에다가 이 띄우게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하나의 제 그 웹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나오게 한다든지 뭐 또는 이 그거보다 더 위에 탑 페이지 또는 페런트 페이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렇게 이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예고 실제 제그 이 그 형태를 모습을 보게 되면 아이프레임이라고 하는 이런 태그에 대한 모습들을 쓰기 위해서 이 소스라고 하는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어떤 설명이 좀 필요할 때가 있다라고 한다면 선택 사항이지만 이렇게 달아주는 부분들이 들어가겠죠. 소스 여기에는 어떤 웹페이지입니다라고 하는 정도. 그 다음에 이 웹페이지에 대한 거 아까 여기처럼 네이버를 클릭하면 여기가 떠야 되겠죠. 여기다 띄우게 한다면 그럼 여기 해당되는 거 이름을 줘야지 일로 가서 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타겟에 해당되는 이름이 여기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네임이라고 하는 게 들어간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전체 화면을 다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 쓰는 거죠. 화면을. 그래서 폭과 길이에 해당되는 걸 써야 되겠다. 그래서 with 이렇게 결정하게 되겠다. 자, 여기 이 소스 부분에 해당되는 건 당연히 이 HTTP와 같은 어떤 그 프로토콜로 만들어진 부분들도 있을 테고 또는 이와 같이 그걸 앞에 걸 다 빼는 프로토콜 이름 빼고 HTML의 어떤 이제 그 태그 이름만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그냥 URL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정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는 설명에 다른 거니까 이건 뭐 설명 쭉 써 주시면 됐을 테고 여기는 윈도우 이름에 대한 걸 쓸 거니까 이거는 내가 앞으로 타겟용으로 쓸 것이니까 타겟에서 쓸 이름, 타겟 목적지 이름에 대한 걸 목적지명 이렇게 정해주면 될 거다. 자, 이건 뭐 당연한 거니까 폭이고 요거는 길이에 해당되는 걸 정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당연히 스펫이 아이프레임이라고 하는 걸로 마무리해 주시면 될 거다. 자, 이렇게 이 형태는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작성을 해 주시면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나눠 쓸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모습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웹페이지를 나눠 보려고 그래요. 자, 웹페이지를 좀 세로 모습으로 또는 가로 모습도 상관없겠지만 이와 같이 타이틀이 여기 이렇게 있고 타이틀에 윈도우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탑이라고 썼죠. 그리고 여긴 이렇게 생긴 거에 타이틀이 정해지고 이 부분에
이렇게 된 웹브라우저 하에 첫 번째 HTML이라고 하는 저희 그탑 HTML이 들어갔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제일 위에 있다 그래서 이걸 탑 HTML이라고 하는 부분에 하나 만들었는데 이 부분을 보게 되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서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왼쪽에 한 부분과 오른쪽에 한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두 개 윈도우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 이렇게 제목을 달아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필요하면 여기에 불러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왼쪽에 있다라고 해서 left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름을 left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를 때 쓰겠다. 타겟이라고 하는 거에서 레프트 쪽에다가 새로운 페이지 또는 웹 페이지가 띄우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left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써라 이거죠. 그다음에 이 부분은 당연히 오른쪽에 있으니까 right라고 하는 걸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right. 이것도 name인데 name은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왜 이름만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웹페이지가 나와야 될 테니까 웹페이지의 이름은 left라고 하는 거에 그 프레임까지 붙여서 left HTML이라고 하는 걸로 이름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모습의 이 파일로서 그 태그 파일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집어넣을 거고 여기도 오른쪽에 그렇게 만들어 놓자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왼쪽 부분은 조금 더 폭이 좀 작고 여기는 폭이 좀 크게 돼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이 100 바이 500 정도로 여기서 여기까지는 500 픽셀로 구성되어 있다라 가정해 보죠. 여기는 폭이 한 400개에 해당되는 픽셀로 구성되고 높이는 똑같이 500개의 픽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선택을 보게 되면 여기에 뭐 전자신문, 조선일보, 조선일보라고 한번 해보죠. 뭐 동아일보, 뭐 선전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됐다라고 한번 해보죠. 자, 그랬을 때 이 조선일보라고 하는 요걸 갖다가 클릭하게 되면 조선일보에 해당되는 거가 여기 이 오른쪽에 나타나도록 하려고 그래요. 그래 여기가 조선일보에 대한 어떤 이 웹페이지가 나오게 한다. 웹페이지 출력 부분이 다 하죠. 그 다음에 동아일보를라고 하는 이 항목을 클릭하게 되면 아래쪽에 여기가 동아일보가 나오게 하겠다. 자, 그러려면 이거 클릭하게 되면 그냥 여기다 덜렁 나오게 하면 안 되겠죠. 여기에 나오게 하는 걸로 명시를 해줘야 되겠죠. 이거 클릭하면 여기 명시해줘야 되니까 여기도 당연히 이름이 있어야지 타겟이라고 한 걸로 결정이 나겠죠. 그래서 여기는 네임 그리고 여기는 조선이니까 조선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름은 동화니까 동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이름을 정했다라고 한번 하고 여기 각각에 해당되는 건 뭐가 들어가냐면 조선일보에 해당되는 이그 태그 제그 HTML 웹페이지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거는 우리는 이 해당되는 거에 해당되는 그 앵커에 해당되는 것만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여기도 동아일보를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있는 걸 여기에 띄우기만 하는 거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도록 설계만 해주면 되겠다. 자, 그럼 이런 모습들이 구축되도록 하기 위해서 왼쪽, 오른쪽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 봐야 되는데 먼저 저희 그 제일 위에 탑 부분에서 나눠져 있죠. 왼쪽과 오른쪽으로. 그래서 이와 같이 탑 부분에 해당되는 것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위에 탑이 이렇게 있죠. 이 윈도우를 또는 이 HTML 태그로 되어 있는 이 저희 그 웹페이지를 둘로 다시 쪼갰다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
탑에 해당되는 페이지를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은 파일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자, 이 파일을 열어보니까 뭐 메모장 같은 걸로 쓰던지 아니면 워드 프로세서를 쓰던지 다양한 저희 어, 편집기를 이용해서 썼다. 그럼 시작하기는 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HTML5라고 하는 걸로 작성됐구나라고 하는 걸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HTML 이렇게. 자, 이건 뭐 이렇게 됐어.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부분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줘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여기 일단 헤드 부분에 보게 되면 헤드 부분에서 타이틀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이 그 캐릭터를 쓸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정해지죠. 뭐 캐릭터는 빼고 타이틀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타이틀은 이렇게 윈도우 탑이라고 하는 걸로 쓰기로 했죠. 그래서 슬래시 타이틀. 자, 요거 말고 뭐 더 그 메타 캐릭터 셋 뭐 이렇게 정하는데 그 부분은 굳이 적을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헤드에는 타이틀만 정할게요.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으로 정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왼쪽 부분에 해당되는 거 하나, 와우, 오른쪽에 해당되는 거에 해당되는 걸로 두 개 해당되는 이 HTML 해당되는 웹 페이지가 나오게 되겠죠. 거기는 어디서 정하냐? 바디 부분에서 정한다. 자, 먼저 제일 위에 이렇게 돼 있는 제 그 타이틀이 들어가죠. 이거 헤드. 그래서 여기 제목 크기를 뭐 아주 큰 걸로 해서 H1으로 정해도 되고 아주 작은 H6로 되는데 그냥 기본적인 H3 또는 H4 이 정도 크기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약간 크게 한다면 3번을 하고 그냥 일반적인 크기로 하게 되면 4번 정도 크기로 하면 되겠다. 여기 보면 두 개의 윈도우라고 되어 있죠. 여기 슬래시 H3. 자, 그래서 제목 썼죠. 그 다음엔 요거하고 요거 빨간색으로 되는 건 나눠줘야 되니까 아이프레임이 요런 거 하나, 요런 거 하나, 두 개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프레임은 두 개 쓰는 거죠.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이프레임이 있어야 돼. 요거는 왼쪽 부분이라고 하고, 요거 오른쪽 부분. 물론 순서는 꼭 왼쪽, 오른쪽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저희가 왼쪽에 먼저 나오고 오른쪽에 나오니까.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돼 있는 이제 그 파일로 만들어져 있는지 그 코드를 불러드리자. 자, 여기 이름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 중에 leftframe.html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를 불러다 쓸 것이다. 여기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left html 점 frame 이렇게 된 거를 이미 이제 그 태그 프로그램 작성된 거를 불렀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건 왼쪽에 해당되는 거로 이름을 붙여보죠. 네임은 왼쪽에 있으니까 이름을 나는 left라고 붙일래라고. 그래서 left. 폭은 100, 길이는 500. 이렇게 됐죠. 이걸로 iframe이라고 하는 이 나눠져 있는 것 중에 일부분에 대한 걸 정의했다 하죠. 그리고 나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하나 만들어지니까 이걸로 iframe 슬래시 iframe. 자, 여기 보게 되면 조선일보니 동아일보니 이런 건 어디다 써주냐? 요거 만들어진 데다 써주면 되겠죠. left html left frame html 안에다가 ul이라고 하는 바디 부분에다가 정하고 그 다음에 li라고 하는 태그를 가지고 정해 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 거는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부분에 해당되는 거
여기도 똑같이 코드는 어떻게 작성할 거냐. 여기서 보니까 왼 위쪽하고 아래쪽으로 나눠져 있어요. 또다시. 이 크기는 좀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고. 따라서 요거에 대한 그 태그 코드 프로그램 이름은 writeframe.html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작성할 것이다. 예. 자, 이름은 오른쪽이라고 하는 걸로 정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name. 그리고 폭은 400, 길이 500. 자, 이렇게 해서 프레임이 하나 나눠진 거죠. 그럼 마무리해야 되니까 요거하고 짝을 이루는 슬래시 iframe. 이렇게 해서 iframe에 해당되는 바디 부분에 해당되는 걸로 두 개 나눠지는 것만 작성이 된 거죠. 따라서 이 바디라고 하는 거하고 짝을 이루는 슬래시 바디라고 하는 것만 작성해 주시고 다시 HTML과 짝을 이루는 걸로 끝나면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사실 요거하고 요거 이름을 지금 여기다가 붙였는데 왼쪽 오른쪽 특별하게 오른쪽 전체를 다 쓸 게 아니라 이것도 또 나눠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거에 대한 이름은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뭐 그래도 이름이라고 하는 건 또 이렇게 정해 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왼쪽에 해당되는 그걸 한번 작성해 볼까요? 자, 왼쪽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자, 이걸 읽어보게 되면 다시 이것도 HTML5로 구성됐으니까 네. 그리고 여기도 헤드 부분 여기에 뭐 타이틀이면 아무것도 안 정했는데 그건 이제 음, 그냥 이제 알아서 적는다고 치고 자, 이렇게 해서 헤드 부분은 작성이 됐다라고 하죠. 그럼 요거 어, 부분이 클릭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걸로 화면에 뜨겠죠. 자, 그 다음에 바디 부분만 볼게요. 자, 바디 부분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두 개에 해당되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순서 없이 리스트다라고 해서 UL이라고 이 unordered list라고 하는 걸로 정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그때 이 정할 때 LI라고 하는 걸로 하나씩 하나씩 정해 주시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LI라고 하는 거에 보게 되면 조선일보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슬래시 LI. 자, 근데 여기가 이렇게만 써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 이거 클릭하게 되면 절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요거만 써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여기 앵커로 잡아줘야 돼. A라고 하는 걸로 잡아주고 href라고. 조선일보 www.chwosun 맞나? .com 이렇게 라고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요거 클릭하게 되면 요 위에다 띄울 거란 말이에요. 요 위에다 띄울 건데 요 위에 이름을 줘야지만 여기 가서 뜨겠죠. 그래서 여기 이름을 name 이거를 어퍼라고 써보자.
그 다음에 여기다 동아일보가 나오게 할 거니까 여기 나오게 하기 위한 목적지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니까 여기는 로어라고 이름을 붙여보셔야죠. 그래서 여기다가 쓸 때 타겟이라고 쓰시고 위에다가 이름을 어퍼라고 정했으니까 어퍼에다 써라 이거죠. 그러면 이게 나올 거다. 그리고 이 부분에 조선일보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첫 번째 항목에 대한 것이 하나 나올 거다. 두 번째에 해당되는 거가 동아일보에 해당되는 거니까 HREF라고 하는 걸로 하고 동아일보 이게 맞나? 잠깐 이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타겟 이거는 로 이렇게 하고 저희가 li는 안 슬래시 li는 안 써도 되지만 이렇게 한번 작성해 봤다. 자 그리고 여기 두 개 해당되는 끝이니까 슬래시 ul 슬래시 바디 슬래시 html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하튼 leftframe.html이라고 하는 이 파일이 하나 작성될 거다 이거죠. 그게 이 태그 프로그램으로 작성되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오른쪽 라이트 프레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둘로 나눠져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을 다시 또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탑 부분은 또 조금 이제 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중에 오른쪽 부분에 해당되는 요거만 생각해 보자죠. 왼쪽은 됐는데 이제 오른쪽에 대한 걸 한번 생각해 보죠. 그렇다면 왼쪽은 이렇게 했고 오른쪽에 해당되는 거 요거에 대해서 보죠. 여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위하고 아래로 나눠져 있고 위에는 조선일보가 아래는 동아일보가 뜨게 만들겠다. 여기 이렇게 하고 여기서 HTML 네, 헤드 타이틀이 있죠. 자, 이건 오른쪽 뭐 오른쪽 말로 쓸게요. 오른쪽 프레임 그리고 헤드 자, 여기 보게 되면 둘로 또 다시 나눠져 있죠. 바디 부분에 네 부분에 나눠져 있고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화면만 뜬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다가는 아이프레임이라고 하는 걸로 적상하는 걸로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그 이 윗부분에 뭐 소스 코드 부분들도 있는데 그 소스 코드를 여기서 바로 그냥 이렇게 써도 되죠. src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옮겨놔도 되긴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필요가 없고 여기서는 네임만 정해주면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걸로 뜨겠죠. 그래서 여기 네임에 뭐라고 썼냐면 어퍼라고 뜨는 걸로 들어갔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길이와 폭에 해당되는 걸로 얘기해 보자 이거죠. 자, 여기 400으로 돼 있었으니까 이것도 한 약간 줄여서 350 정도로 하는 걸로
생각해 보죠. 350. 그다음에 500으로 되어 있는 거에 반씩 정도 되는 걸로 해서 한 200, 여기가 200 이렇게 되는 걸로 잡아 보죠. 그러면 이 width 얼마를 잡았냐면 350 픽셀로 잡혀 있고 길이는 200으로 잡아 보자. 자, 이렇게 해서 아이프레임 여기에 보게 되면 폭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걸로 여기 그냥 뜨겠죠. 여기다가 따로 src 소스 코드 잡아가지고 HTML 이제 URL을 작성할 필요 없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거다. 두 번째 아이프레임에는 아래쪽이다라고 해서 로우라고 하는 걸로 잡아줬고 그리고 위스는 350 그다음에 길이는 200 이렇게 여기도 슬래시 아이프레임 슬래시 바디 그다음에 슬래시 HTML 이렇게 작성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우리 책에 있는 거나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던 거하고 조금 달리 이렇게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에 대한 거를 이 부분에다가 URL을 집어넣지 않고 저기서 앵커 방식을 해서 하는 방식을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그 네 개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그 프레임이 탑이란 거와 왼쪽과 오른쪽 그다음에 요거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로 했죠. 요게 해당되는 거는 우리가 따로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서 자동적으로 뜨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의 걸로 한다는 얘기는 이제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를 나눠 쓴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인라인 프레임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나눠드린 자료 뭐 책에 보게 되면 미디어 삽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과거에는 미디어라고 하는 걸 집어넣기 했어요. 그래서 미디어라고 한다면 영상이나 아니면 이제 그 음성과 같은 거죠. 네, 그걸 하기 위해서 미디라고 하는 옛날에 이제 뭐 라디오 방송들도 있고 음악 방송도 있고 뭐 그런 것들 꽤 있었죠. 또는 이제 그 MP3와 같은 것들도 있고 또 MP4와 같이 영상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해당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가 이 비디오라고 하는 거와 그다음에 오디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왕년에는 이런 기능들이 다 이제 그 조금씩 달랐단 말이에요. 비디오에 해당되는 이제 이 양식이 틀리고 오디오에 대한 게 양식이 틀려서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게 필요했는데 이제는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거를 최소한으로 하자. 이거 없다고 이거 있다고 해서 이 그 플러그인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라 특별하게 이 고유의 어떤 형태일 때는 이걸 써야 된다. 그래서 그때는 비디오라고 하는 태그를 쓰고 오디오라고 하는 태그를 써라라고 하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뭐 크기가 어떻게 되고 하는 건데 그거는 나중에 실습 뒤쪽에 가가지고 이거 할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면 우리가 이 그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할 때도 이걸 가지고 한번 적용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비디오하고 오디오에 대한 자료를 드리긴 했지만 그거는 그냥 참고로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그건 나중에 실습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그첫 번째 이 그 HTML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 대한 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지금부터는 여기다가 조금 더 옷을 입히는 형태에 대한 걸 가지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라고 하는 거죠. 요걸 해야지만 조금 더 이 그 우리 웹페이지의 모습이 조금 더 갖춰지고 그 다음에 이 갖춰진 모습에다가 이제 이 몇 가지 이렇게 기능을 주게 되면
이 동적인 모습 또는 애니메이션 모습 또는 이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한 그 응답하는 기능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조금 더 진도를 빨리 나가기 위해서 이쪽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SS라고 한다면 일단 요거는 캐스케이딩이다라고 하는. 캐스케이드는 폭포수를 얘기할 때 캐스케이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드웨어 설계 쪽에서도 보게 되면 캐스케이딩이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연속해서 뭐가 나올 때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연속해서 뭔가 이 스타일 정해질 때 쓴다. 자, 이것도 뭐 레벨이란 말을 안, 저희 그 레벨이란 말을 쓰고 버전이란 말을 안 쓰는데 이 계속 진화되겠죠. 그래서 이 세 번째까지 왔어요. 그래서 레벨 3다. 지금 현재는 레벨 1에서부터 진화돼서 레벨 3, 3단계로 왔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HTML 태그라고 하는 걸로 작성 웹페이지에다가 이제 이좀 꾸미기 작업해 줄 때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거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정보만 전달한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쓸 필요가 없겠죠. 그냥 문서들 쭉 나열해주고 거기에 중요한 정보들이 들어가면 상관없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좀 지루하겠죠. 보는 사람 입장에서. 따라서 이거를 조금 더 예쁘게 나타내 보자라고 하는 거, 그 꾸미기 작업해 주는 부분이 바로 이 CSS라고 하는 캐스케이딩 스타일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우리 책에 보게 되면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3장 부분을 보게 되면 이게 막 혼종돼 있어요. 그냥 이제 그 웹페이지 만드는 것처럼 돼 있는 부분에다가 스타일 시트가 들어가야지만 이 어떤 이제 그 문서 작성해 주는데 그 끝부분이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이제 바디 부분이 들어가는 거, 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한 형태들이 이 요게 꼭 들어가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걸 하나 제가 드린 자료를 보게 되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밋밋한 어떤 모습이다라고. 이거 웹페이지. 꾸밈이 없는 웹페이지. 자, 여기 보게 되면 타일이 이제 없는 경우라고 하는 제목을 타이틀을 걸고 있는 거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제목이 있는데 CSS 약간 글씨가 큰 걸로 스타일 그다음에 맛보기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요게 글씨 크기가 요게 제목이에요. 여기. 제목인데 제목에 색깔을 입힌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 제목이다라고 하는 걸로 글씨 크기 정도만 가지고 받아요. 그리고 줄을 쭉 걷어요. 그 다음에 이게 제목이라고 하는 거 다음에 내용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나는 웹페이지를 좋아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들어가. 이렇게만 쓸게요. 근데 사실 요것도 조금 표시를 굵게 하고 싶었는데 굵게 표시가 안 되더라 이거죠. 이걸 강조가 저희가 하지 않고 강조를 하고는 싶었는데 강조를 못했다 이죠. 웹페이지를 좋아하는 거에 대한 걸 분명하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못했지만 그래도 이런 내용을 나타내게 화면에 출력하려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아파치와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내가 만든 제 그 웹페이지가 뜨게 하고 싶다라 한다면 이런 거를 HTML
이 코드를 작성해 가지고 태그 코드를 작성해서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물론 거기는 우리가 이제 그것까지는 안 했는데 그럼 요거에 대한 거를 꾸밈이 없이 집어넣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작성하는 거죠. 그다음에 HTML. 자, 이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줄긋기니까 그냥 줄긋는 거 HR이라고 하는 걸로 줄그면 되는 거죠. 헤드. 그다음에 캐릭터. 지금까지 안 썼지만 한번 써볼까요? 캐릭터를 정할 때는 메타라고 하는 걸 쓰고 캐릭터 셀. 여기서는 유니코드를 8비트짜리 쓰는 걸로 돼 있죠. 따라서 UTF-8 이렇게 쓰죠. 제거는 안 써도 기본적인 게 다 유니코드 8비트 가지고 쓰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된다. 빼도 된다 이거죠. 타이틀 스타일이 없는 경우라고 하는 이름을 썼어요. 이렇게 해서 헤드까지는 완성이 됐다. 자, 이제 몸체 부분에 들어가서 이게 나오게 해야 되겠죠. 그 제목은 약간 크게라고 하는 걸로 붙여야죠. 그거는 크기를 얼마부터 얼마 사이 가능하냐면 H1부터 H6까지 크기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어요. 헤드 크기. 이게 가장 큰 거, 이게 가장 작은 거 글씨를. 그래서 여기 부분에 바디 부분에 제목이니까 조금 크게 하는 걸로 해서 H2 또는 H3 이렇게 타이틀에 대한 것, 타이틀이 아니라 제목에 해당되는 거, 헤드에 해당되는 거. 자, 뭐라고 써있냐면 CSS 스타일 맛보기라고 적었죠. H3번에 해당되는 크기로 헤드라인 크기 3번 크기로 정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줄긋기죠. 이거는 HR이라고 하는 것만 쓰면 되죠. 호리젠탈이라고 하는 걸로. 따라서 여기 줄긋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거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의 단락이 되는 거죠. 단락. 단락을 패러그래프라고 하는 걸로 표시하기 위해서 P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기도 하고 또는 디비전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한다. 이거 이 얘기는 제가 별로 안 했는데 하여튼 이거나 이거나 큰 차이가 없이 그냥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패러그래프라고 하는 걸로 쓸게요. 그냥 P. 그래서 이걸 쭉 써주시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쓰냐면 여기까지 하나의 단락이 되는 거죠. 그 단락에 보면 나는 웹페이지를 좋아함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락이에요. 근데 이걸 강조하고 싶었는데 강조할 때는 어떻게 쓰냐 하면 이 강조하기 위한 어떤 위치를 정해주면 된다. 여기 나는 웹페이지 이렇게 근데 이걸 강조할 때 여기서 여기까지 강조하기에는 하나의 구간으로 정한다. 강조를 근데 이걸 구간으로 정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구간이라고 하는 거는 스팬이라고 하는 걸로 정해. 그래서 시작, 끝,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걸 갖다 강조하거나 색깔을 바꾸거나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다가는 스팬이라고 하는 걸 쓰게 되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요거는 뭔가 특별한 어떤 모습을 강조하든지 이태릭처를 쓰든지 아니면 굵게 쓰든지 표시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걸로 정할 때 스팬이라고 하는 걸 쓰는 거죠. 그래서 패러그래프 하 안에다가 이렇게 정하기도 하고 특별하게 따로 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웹페이지를 좋아함. 여기까지가 하나의 단락이다 이거죠. 그리고 저렇게 해가지고 웹브라우저에서 실행을 시켜보니까 강조도 못하고 그냥 스팬이라고 하는 걸 잡았는데 구간만 정했을 뿐이지 이 구간에 대한 어떤
어떤 걸 갖다가 이 그 모습을 이제 앞으로 결정하려고 했다.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걸 갖다 좀 이 만들어 보자. 만들기를 좀 저기 그 해보자 이거죠. 앞으로. 그래서 여기는 단순하다 이거죠. 그냥 이렇게 정했을 뿐인데.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이 줄도 조금 더 굵게 만들고 요거는 좀 중앙에다 놓고 뭐 그런 식의 어떤 모습을 꾸며도록 해보려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금부터 이 스타일 시트라고 하는 걸로 작성해 보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는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45분이니까 5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